입시를 묻다. 피기맘. 미래탐구학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강사 양정한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우선 통합과학 1에 해당하는 건 큰 대단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과학의 기초, 물질과 규칙성, 시스템과 상호작용 이렇게 있는데 이 중 과학의 기초는 새롭게 들어왔어요. 물리학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는 치지만 어떤 과학이든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단원이다. 그만큼 쉽고 그냥 암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뿐입니다. 사실 주인공은 이 두 개의 단원이거든요. 물질과 규칙성 그리고 시스템과 상호작용. 그 안에서도 진짜 주인공은 제가 좀 음영 처리를 해놨을 거예요. 원소의 주기성,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, 그리고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과 충돌. 요 아이들 물리와 화학이죠. 색깔이 굉장히 딱 뚜렷합니다. 사실 여기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 요쪽 물리학이에요. 역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물리원 초반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몇 가지 물체 운동에 대한 정의, 그런 역학의 기초적인 과정이죠. 그걸 안 상태에서 중력이 무엇인지,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운동을 하는지, 또 운동량과 충격량을 우리가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이 굉장히 많죠. 그에 반해서 요 화학 파트, 원소의 주기성 그리고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이쪽 파트는 중요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. 그래서 학생들이 잘만 배워주면은 그냥 뭐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는 하지만 약간 학교 선생님들의 재량이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. 화학 원에서의 문제들을 실제로 많이 끌어오시는 파트이기도 하고요. 실제로 숙명여고는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별이 조금 더 들어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자면 사실 여기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건 물리학이기는 하다. 원체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이죠. 화학이나 생명과학은 학교 선생님의 재량이 조금 발휘되기는 한다. 특히 우리는 화학 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. 네 번째, 지구과학의 암기는 항상 커다란 벽이다.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요, 사실 어려운데도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원체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. 그래서 그거를 잘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2학기죠. 2학기는 역시 변화, 다양성, 환경과 에너지, 과학과 미래, 사회 이런 이야기입니다. 여기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대단원 역시 새롭게 나온 친구예요. 신규 단원이고요. 생명과학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명과학이라고 딱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로봇 그리고 전염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저희가 또 코로나를 지나쳤잖아요. 거기 시류에 맞춰서 새롭게 생긴 단원인 것 같아요. 전염병을 우리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이야기들이 조금 섞여 있으나 가장 간단한 단원이다. 주의할 점은 여기랑 여기입니다. 전 범위에 통합과학을 놓고 거기에서 주인공 하나만 골라봐 라고 하면 사실 이 친구예요. 산화환원 그리고 산염기 중화반응입니다. 가장 어렵고요. 그리고 가장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여기에서 과학을 포기해버리는 친구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. 사실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학교가 다 어려워요. 특히 숙명은 더 어렵기는 한데 어떤 정도라면 화학 원에 있는 이전 기출 문제들을 굉장히 거리낌 없이 갖다가 집어넣으세요. 가르치는 내용 자체가 화학 원에서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변별력을 두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. 한 가지 더 제가 여기에 따로 표시해 놓은 지구과학 파트가 있는데요.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수업을 해보면서 느낀 결과를 집어넣는 건데 지구과학을 그냥 단순 암기로 이제 해버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.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이 엘니뇨, 지구온난화, 사막화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쪽 단원에서 해주게 되는데 그때는 약간 원리를 조금 공부를 해 두어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 역시도 학생들이 좀 힘들어해서 미리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. 2학기 넘어오면 화학 파트에서의 화학 반응 요게 주요 킬러 단원이 되고요. 물리학이나 생명과학은 쉬어간다. 전기가 있기는 하나 굉장히 평이한 단원이 될 것이다. 지구과학의 암기는 뭐 항상 커다란 벽이다 라는 건 항상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. 통합과학의 전체적인 내용 틀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단원들은 아무래도 물리화학에 몰려있죠. 그 중에서도 역학 그리고 화학 반응 이 친구들에 대한 준비가 조금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 시험 범위로 미루어 보아서 물화생지는 보통 통행과 A에서 D까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쵸?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. 따로따로 진행을 하시고요. 단원 특성에 따라서 이제 물리냐 화학이냐 그걸 각각의 선생님이 맡으시게 됩니다.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숙명여고 시험은요. 항상 문제 수가 예를 들어 28문제죠. 그럼 물화생지에서 딱 7문제씩 나와요. 원래 그 이전까지는 그 파트를 나누는 것도 좀 재밌었는데 이전에는 이랬습니다. 7문제, 7문제, 7문제가 물화생에서 나왔어. 그럼 지구과학은 서술형 5문제.
뭐 요런 느낌.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다가 이제 지난 시험부터는 이제 조금 서술형도 8문제 중에 2문제씩을 가져간다거나 하는 식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굉장히 공평한 시험입니다. 그래서 물화생지를 전부 다 우리가 다 통합적으로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. 지난 시험의 난이도로 봤을 때 사실 물리학을 그렇게 어렵게 내시는 편은 아니에요. 우리 숙명여고 선생님들께서. 문제는 그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숙명여고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물리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는 스타일인 듯 합니다. 그런데 화학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의 화학을 정말 어렵게 내시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화학 시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아무튼 원과목의 수준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이 친구가 주인공이 되는 건 사실 숙명여고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될 것이고, 생명과학, 지구과학은 전반적으로 평이합니다. 가끔 가다가 지구과학 쪽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, 그런 거는 이제 학교 수업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해주실 때, 그런 것들은 뭐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지난 시험의 출제 경향으로 보면은 사실 그 기출문제라는 게 좀 반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고 특정 유형은 반복적으로 출제한다. 고난도 문제 이건 화학 쪽에서 좀 준비를 해두시면 될 거고, 특정 암기 포인트라는 건 이제 지구과학, 특히 지구과학 선생님도 굉장히 열정적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. 과학 강사 양정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